자, 이번 시간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주제 보겠고요. 100%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공간정보법이랑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에다가 등기에 올려달라라고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을 완성을 해서 건축허가 사용 승인 받아서 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해서 보게 되면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누구랑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단독 신청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라는 것도 다 단독 신청,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같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논하려면 미리 논의의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토지는요,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건물은 지자체, 시도, 또 시군구가 관리를 한다. 이게 논의의 전제가 돼야 돼.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툼을 할 때는 누구랑? 국가랑 다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시군구에 대해서 시군구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해서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등기 신청 저격, 제일 무난한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토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초 소유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건 이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만들 때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최초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렇게 일단 하나 잡아.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자, 이 사람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라고 해서 나중에 시험용으로 갈 때는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어떻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토지 대장을 보니까, 토지 대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소유자가 갑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 대장에 근거해서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등기 기록이라는 표현을 썼죠.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갑으로 공시를 해야 할 것인데, 갑이 직접 하는 것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 미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 안 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의 상속인인 누구도 을도, 이 사람의 상속인을 을로 봤을 때 을도 어떻다?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상속은요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유증이라고 하는, 유언 되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변호사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증 같은 경우는 등기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자, 지금 포괄 유증은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나의 재산의 50%를 만약에 병한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야. 50%, 이걸 우리가 뭐란다? 포괄 유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하나를 주겠다, 토지 하나를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특정 유증이라고 해요. 특정. 자, 특정을 한다는 게 말 그대로 특정한 물건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걸 특정 유증.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은 그냥 재산의 50%를 병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괄 수증자라는 표현을 쓰죠. 이 병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타이틀을 잡게 되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자, 상속의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어떻다?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사실 이건 기초죠. 왜냐하면 나중에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 소유권자 보존 등기라는 것도 자, 건축물 대장의 최초 소유자, 이 사람의 상속인, 그리고 포괄 유증을 받은 포괄 승계인도 어떻다?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될 텐데, 자,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대장이 등록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또는 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도 자신의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정 판결은 저런 거예요. 소송이 걸렸는데, 자, 1심에서 원고가 예를 들어 승소를 했다 하십시다. 근데 더 이상 피고가 2심을 안 갔다.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확정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심에 갔는데, 또 원고가 이기든 피고가 이기든 간에 한 명이 이겼겠지. 근데 3심까지 안 넘어가면 그걸 뭐라고 한다? 확정 판결. 3심까지 갔는데, 대부분의 확정 판결은 이제, 판결이 나오면 그 자체로, 그 위에 올라갈 게 없으니까 그 자체로 확정 판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식이죠. 자, 형성 판결, 뭐 큰 쟁점 안 되겠죠. 형성 판결은 우리 앞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게 형성 판결의 대표값.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 소유권 확인 판결. 주의하실 게 토지 소유권 등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왜? 토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체는 누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확인 판결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 거꾸로 건물은 누가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지자체가 관리한다. 그래서 자 지자체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나중에 자, 미등기 건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물 소유권 확인 판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건물은 누가 확인해준다? 지자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그림. 토지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되고 국가가 되게 될 것이고, 건물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된다? 지자체가 된다. 그래서 소송의 어떤 판결 얘기할 때 좀 한번 시험 문제 구성이 됐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국가한테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자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확정 판결 수용위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 외에 대장상 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어떤 X 토지가 있는데, 처음에 소유자가 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누구한테? 갑한테 이렇게 이전 등록이 됐다. 그럼 이 사람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건 거의 안 나오고요.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최초 소유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뭐라고요? 증명하는 자라고 하는 거. 기본 틀을 잡아내셔야 돼. 최초 소유자고 뭐라고요? 증명하는 자. 최초 소유자와 증명하는 자가 어떻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가볼까요? 이거 다시 살펴 보십시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안 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차피 이거 상속인 거죠? 등기 안 해도 상속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할 필요 없이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논리고죠. 포괄 유증이란 것도 상속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포괄 유증이라는 개념은 아까 50%의 재산을 누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것도 등기 안 해도 이미 자,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자, 유증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수증자가 그 권리를 취득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등기 안 해도 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거니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증명하는 자, 그 중에 하나가 판결, 또 하나가 바로 수용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요게 가장 이제 그냥 나중에 미등기 건물과도 계속 비교하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건물부터 먼저 보고 나서 비교해 볼까요? 자, 건물도 구조가 똑같아 보입니다. 첫 번째, 최초 소유자에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의 상속인, 그 다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직접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증명하는 자 나와 있죠? 해서 아까 토지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되겠다? 바로 시군구청장 등 특별자치도지사한테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해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요. 자, 법조문상 아예 달라지는 거 바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누구한테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외워가는 순서를 보게 되면, 자, 최초 소유자, 판결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사람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모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똑같죠? 다시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미등기 토지가 됐든 미등기 건물이 됐든 똑같이 구성이 돼 있다고요. 요건 줄줄줄 외워야 돼요. 다만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에 있어서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고, 자, 건물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지자체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가시는 거야. 미등기 토지, 다시 최초 소유자 상속인 포괄 승계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 뭘 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자,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리고 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때 판결은, 자, 우리 확인 판결 같은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건물의 소유권 확인 판결이 될 것이고, 토지에 있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확인 판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을 붙일 게,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자, 똑같은 맥락인데,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어떻다? 바로 스스로 소유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실제 시험에 문제 구성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거죠.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포괄 승계인은 자신의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우리 민법 얘기 한번 해볼까요? 민법 총칙에서요. 자, 권리 변동 얘기하면서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구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그냥 뚝 하늘에 떨어지는 거,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점유 취득 시효, 이런 것이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한편 승계 취득이라고 해서 민법에서는 승계 취득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죠.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과 설정적 승계라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설정적 승계를 볼까요? 그 구권리자의 권리 중에 일부를 떼내서 권리를 설정하는 것,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구권리자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자,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나 권리를 지금 취득했죠. 이걸 이름하여 설정을 해서 권리를 취득했다고 해서 설정적 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구권리자의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넘어오는 현상,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포괄 승계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특정 승계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포괄 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모든 권리 의무가 같이 넘어가는 현상을 가리켜서 포괄 승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 그리고 똑같은 맥락이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거. 내 재산의 50%를 너한테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채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채무도 어떻다? 같이 승계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상속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버지의 채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같이 승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 혹시 그런 게 자꾸 문제가 되죠. 한정승인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빚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상속을 받았다가 나중에 빚만 상속을 받는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자신이 받는 어떤 권리 범주 내에서만 이
것을 상속을 하겠다는 것을 한정 승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속 포기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항상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상속 포기하면 아사리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상속을 안 받으면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고 직계 존속이 아니면 또 옆에서 반계, 사촌까지 가니까 골치 아파. 죽고 나서 욕 뒤지게 먹어, 죽은 사람이. 그래서 이때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진짜 나는 모르는 게 없네. 별걸 다 알아. 다 알잖아 내가요. 사는 게 그래서 외로워요 이게. 아니 이게 다 아니까. 하여튼간에 그렇다 치고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증을 따는 게 중요하다. 이 결론이에요. 다시. 자, 이전적 승계,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구분한다. 포괄 승계는 등기 안에도 상속을 대표적으로 삼았었죠. 등기를 안 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 그 다음에 특정 승계는 매매나 증여 등의 가장 전형적인 뭐가 된다? 특정 승계가 되게 됩니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이전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특정 승계. 그래서 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검토를 해보면 포괄 승계가 있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이때는 그 사람, 포괄 승계를 받은 사람이 미등기 토지였을 때, 또 나중에 미등기 건물이었을 때 자신의 명의로 직접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승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정 승계가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사람, 증여를 받은 사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아까 포괄 유증은 재산의 50%를 주겠다. 이걸 포괄 유증. 건물 하나를 주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특별 유증이라고, 특정 유증 또는 특별 유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특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특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로 해석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대장상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대장상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 아직 소유권 보존기를 안 한 물건이에요. 다시 이걸 이렇게 가야겠구나. X 토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대장에는 갑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했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만약에 자 갑이 직접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갑의 상속인이 갑의 포괄 수증자가 뭘 할 수 있다?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근데 갑한테 매수했던 사람이 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팔았다고요? 그러면은 이때는 을 명의로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면 안 됩니다. 누구 명의로?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갑이 지금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증여를 받게 됩니다.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럼 증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고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한 다음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을이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요즘도 마찬가지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보존 등기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나 죽으면 이 토지는 예를 들어서 을한테 줘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합시다. 그래서 유언을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다? 을 명의로 특정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지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어렵네요. 다시 가십시다. 지금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 문제가 안 되고 이 사람의 상속인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미등기 토지를 매수했다라든가 포함 안 되죠? 그
그 다음에 증여를 받았다. 포함 안 됩니다. 포괄 유증에 승계에 포함 안 됩니다. 그건 특정 유증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원래 대장상 최초 명의자로 명의자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두 번째, 지금요 증명하는 자를 보니까 확정 판결과 수용회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군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헷갈린다고. 왜? 토지에 있어서는 이게 없었고 건물에 있어서는 뭐가 있었어요? 건물에 있어서는 이게 있었잖아. 시군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 자신의 명의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을 비교해 가면서 출제가 돼요. 여기는 하도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뽑아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확정 판결, 이때 확정 판결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확정 판결 혹은 수용회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자신의 명의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포괄 승계인이 아닌 매수한 사람이라든가 증여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포괄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고, 먼저 대장상 최초 명의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확정 판결 수용 말고요.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 사람 토지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는 누가 관리한다?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자, 미등기 건물도 봐볼까요? 미등기 건물 다시 갑시다. 자, 최초 소유자,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자신의 명의로 이 사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증명하는 자 3명 나오죠. 자, 확정 판결. 또 하나가 지금 수용,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시군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어떻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바로 비교할게.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특정 승계인, 좀 더 구체적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거나 증여를 받거나 또는 특정 유증을 받았던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뭘 할 수 없다? 소유권 보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비교해서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확인 판결,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건물은 누구한테? 지자체, 토지는 누구한테? 국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주제에서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개념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좀 잡다한 얘기 한번 끊어볼까요? 자, 지금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다? 미등기 토지든 미등기 건물이든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다? 단독 신청. 손 잡고 갈 사람이 없다고. 혼자 외롭게 가야 돼. 외롭게 가야 돼.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으로 신청한다. 근데 신청 정보. 자, 우리 한번 앞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신청 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있었죠? 신청인의 표시 있었죠?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있었고, 등기 필 정보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가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런 필요 없죠. 받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관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게 내 건물이고 내 땅인지에 대해서 따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 자, 소유권 이전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이 있을 수 있고 법원의 판결문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여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 원인 등은 어떻다?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이게 내 건지를 입증을 해 보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첨부 정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까. 이건 중요치 않고. 자,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거. 등기관은 등기 원인과 연 원리는 어떻다?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 신청 정보에 뭐가 없으니까, 등기 원인이 없으니까 굳이 등기 원인은 어떻다? 기록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토지 등기 기록의 실형 상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등기 하면서 1번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원인이 없다고, 자, 등기 자체가 실행돼야 할 때 이렇게 보게 돼. 나머지 구조가 똑같아요. 자, 이게 이제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런 거 있었다.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 등기 관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라는 것을 교부를 해야 된다. 근데 시험용으로는 점점점은 자, 등기 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다 등기 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할 때 뭐가 하나가 있었냐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때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등기 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와 관련해서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서,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자, 소유권에 대해서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이거 이제 알겠지. 처분 제한 등기 아까 그냥 지문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지금 제가 거의 1시간 설명을 드렸던 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의 촉탁이 있게 되면은 등기관은 직권으로 뭘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신청하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이렇게 있다고 갑이라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돈 받을 게 있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 토지인지 건물인지 다 알 수 있어. 그런데 등기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먼저 뭘 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해서 갑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등기 상태라고 지가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하고 있어. 네. 보존 등기 하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X, 예를 들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뭘 신청하니까 가압류 신청을 할 게 빤히 보이니까 건물은 다 완성이 된데 모른 척하고 버티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압류를 못 붙이는 거냐? 아니, 건물을 특정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요.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하려고 하니까 등기관이 최소한 등기부에는 그런 건물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고 법원에서? 그럼 네가 건물 지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등기관이 뭘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에 의해서 한다. 아까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라고요? 등기관이 직권.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법원의 촉탁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야. 우리 아까 촉탁에 따른 등기하면서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랬었죠? 예, 그때는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법원에, 지금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은 어떻다?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법원이 하는 등기 중에서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요건 이제 나중에 지금 민법 제일 뒤쪽에서 또 종인중개사법 제일 뒤에서 공부하게 될 주임법, 상임법이라는 법에서 공부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날려버릴게요. 이건 언제 한번 했었다. 어디에서?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가등기 기한 후에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본등기가 실행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만약 그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라고 했을 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런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각종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라고 하면서 법원이 촉탁한 등기는 어떻다? 이건 말소할 수,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인데, 자, 이 주택 임차권 등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등기 주택입니다. 미등기 주택이에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세입자가 들어갔어요. 세입자가 들어가서 지금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자, 지금 집주인이 뭘 안 해준 경우가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게 되면, 그거 가능한가요? 자, 지금 미등기 건물에도 주민등록 이전할 수 있나요? 미등기 토지 건물에도 주민등록 이전할 수 있냐고요? 시골은 다 없어요, 미등기. 토지는 별개, 건물은 다 미등기라고, 시골은. 구룡마을까지 갈 것도 없어. 서울 쪽에 사셨나? 수도권 사셨죠? 수도권에 집이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시골 가면 다 미등기 건물이야. 시골 읍면단, 리단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미등기라고 보시면 돼. 무엇가 미등기? 제가 어떻게 소송 자료를 준비하다 한번 그 데이터를 찾아본 적이 있다고. 그 동네를 다 검색을 해봤어. 근데 수십 년부터 건물이 있었다고, 주택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도 다 등기가 안 돼 있어. 다 미등기 무허가야. 그래서 사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가 살았다고. 그런데 원래 이제 임차권, 주택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집주인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주임법에서는 특례 조항을 둔다고 주민등록만 이전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걸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옮기게 되면 대항력도 우선 변제권도 모두 어떻다? 상실되게 된다.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한 얘기가 뭐라고? 세입자가 나갈 때에 주민등록 옮기기 전에 법원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걸 신청하고 법원에서 요건 맞네 라고 하면 주택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설령 자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게 된다. 그런데 막상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건물이 미등기네 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게 되면 등기관은 어떻다?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먼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어떻다? 직권으로 실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등기를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해서 미등기 토지 건물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나 주택 임차 등기를 촉탁했을 때 그때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게 되니까 자, 등기 실행 볼까요? 자, 법원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등기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기를 한 다음에 뭘 한다? 처분 제한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됐었는데요. 하나 볼까요? 등기관이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그 사실을 어떻다? 표제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 자, 우리 건물의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죠.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분하게 된다. 원래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요?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스토리가 되냐면 건축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 이걸 외울 건 아닌데 사용 승인 받으면 그게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뭘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라고 하면 사용 승인이 나올 수가 없죠.
아예 허가를 안 받았다고 건물만 지어놨지 허가라는 과정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다?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촉탁이 있다거나 주택 임차권 등기에 촉탁이 있으면 등기권은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해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용 승인 안 받고 있는 불법 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표제부에다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 표시를 해줘라. 그래서 나중에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건물 먼저 지어놓고 뭘 해?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건물은 완성이 됐다고.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허가 신청을 안 했었다고. 건물만 지어놓고 사용 승인도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이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시침이 뚝 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건축허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허가 관청에서는 도면 등등등을 보고 건축법에 합치되면 허가를 내줄 테고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됐겠지. 이미 사실 완성은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뚝딱 내가 건물 다 만들었습니다. 사용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고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서는 뭘 할 것이다. 다 만드셨네. 와 겁나 빠르시네 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줘. 그럼 그 건축물 대장을 들고 와서 이 표제부에 재수없게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점점점 이렇게 써놓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 뭘 한다고요?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 별 의미 없어요.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출제가 돼서 28회 때가 아주 어려웠던 거. 등기 명의인, 정상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 1개월 내에 그 표제부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체 공개 불일치하는 것 다 지워달라라고는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말소 촉탁이라는 거 볼까요? 지금 법원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등기권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사안이다.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돈을 갚고 나면 처분 제한 등기에 말소 촉탁이 있겠지요? 아까 가압류 등기에 말소 촉탁, 가처분 등기에 말소 촉탁 이런 거 있었잖아. 가처분 등기를 법원이 촉탁을 한다는 얘기는 말소할 때도 어떻다? 법원이 말소 촉탁을 한다. 가압류 등기를 법원이 촉탁을 한다는 얘기는 가압류 등기의 말소 촉탁도 어떻다? 법원에서 담당을 한다. 그래서 말소 촉탁을 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렵게 만들어 뭐라 치고. 그래서 이 처분 제한 등기에 말소 촉탁이 있으면 처분 제한 등기만 지우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말소 촉탁 대상이 그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를 말소할 이유는 없다 해서 이 정도가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제 교재 가지고 지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미등기 토지건물 공통적 요소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다음에 상속인 포괄 요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모두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의하실 게 이 판결 등 관련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를 지자체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만 추가됐던 게 있었죠.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다 소유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건 안 되죠. 미등기 토지는 시군구청장의 확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바로 지금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특정 승계인 매수를 하거나 증여를 받거나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포괄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 정도 지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가서 보시면 핵심 지문 겁나 많이 나와 있어. 얘는 제가 8년 동안 거의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번 지문요.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됐을 때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틀렸죠? 상속인 명의로 직접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1번 지문의 취지는 뭐야?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라는 사람 자기 명의로 직접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2번 지문요. 토지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토지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3번 지문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뭔 소리냐면 판결의 종류라는 게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이나 뭐 이행 판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행 판결은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게 꼭 확정 판결, 확정만 되면 충분한 것이지 그게 확인 판결이어야 한다라든가 또는 형성 판결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판결의 종류에 관한 부분이고요. 4번 지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앞에 다 필요 없고 자 자기의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X 건물에 대해서 갑이 지금 원래 건물을 완성을 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미친놈 을이 이걸 뭘 했다고 직거라고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서 을명의의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이거 무효죠. 갑이 신축했으니까 갑이 이게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소송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고. 그러면 말소 등기를 구한다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고요. 그러면 그 판결, 이것도 결국은 이 물건이 누구 거다? 갑이다, 갑의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판결이니까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다. 5번이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한다. 틀렸죠? 자, 형성 판결에도 무방하다 해서 그냥 확정 판결의 유형이 확인 판결이 있을 수도 있고 형성 판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특정한 확인 판결 중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6번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넘어가시고 7번 질문 가겠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답이 됐었네. 증명 두 가지죠. 확정 판결, 수용이라고 하는 거. 8번 질문요. 수용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또 틀렸죠? 아니 시험 문제가 이렇게 다 똑같은 거 낸다고 그냥 낸 거 내고 또 낸 것도 계속 낸다고. 그 다음에 9번 미등기 토지를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증여라든가 또는 매수라든가 특정 유증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것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고 원래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이제 10번 질문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죠? 틀렸다. 지금 토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지자체장한테는 확인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다 지자체죠. 12번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토지 소유임을 증명하는 사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틀렸고요. 13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원인 등을 제공한다. 틀렸다고요? 등기 원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물을 신축한 경우 왜 이게 내 거냐 이게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확정 판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 등기 원인 등을 어떻다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4번도 틀렸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 등기 필정보는 이미 등기가 됐을 때만 등기 관리자한테 교부됐던 게 뭡니까? 등기 필정보. 아까 매도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 관리증을 넘기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필정보에 제공.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 필정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등기 관리증이 나온다고. 그렇게 보셨고요. 오른쪽에 자 미등기 건물 얘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보니까 미등기 건물에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죠? 맞죠? 아까 포괄 승계니까. 2번 군세 확인해서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확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건물에 대해서 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3번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확인 판결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제일 어려웠어요.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여. 근데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확인을 받는다. 소유권을 지자체,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지자체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 정보 등을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해서 요거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고요. 요건 건축물 대장을 첨부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이 정도고요. 자 두 번째 박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 연 원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맞죠? 등기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도 등기 원인 등을 기록하지 않는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경우 등기 원인 연 원리를 기록한다. 틀렸죠? 토지든 건물이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등은 어디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 됐었고요.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 원리를 기록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그 밑에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가압류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맞죠? 법원이 촉탁한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촉탁이 있는 대상 물건이 미등기면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 2번이요.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이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8페이지 지문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3번 지문입니다.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해서 지금 교재 118페이지 처분 제한의 등기가 뭡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처분 제한의 등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4번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맞죠? 5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과세 관청의 촉탁에 따라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게 어려웠다고. 지금 우리가 압류 등기 이건 이제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자, 세금 안 내면은 공매에 붙여버리겠다라고 경고하는 게 압류 등기가 되는데 지금 보실까요?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뭐가 된다? 법원의 촉탁에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그리고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압류 등기를 촉탁했을 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어려웠다고. 우리가 촉탁하면 무조건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왔었는데 이 지문은 상당히 까다롭게 과세관청에서 압류 등기를 촉탁했을 때 직권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6번이요.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법원이 나중에 가처분 등기에 말소 촉탁이 있으면 그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말소한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소유권 보존기를 말소할 이유는 없다고. 돈 갚았다가, 아, 지금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돈 갚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문제지. 자, 요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거의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